고수익을 보장한다. 아, 요즘 야, 진짜 확실히 모든 뭐 자산 가격이 막 이제 뭐 버블이다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뭐 값이 올라가니까 어떻게든 투자를 해야 되겠고 내 뭐 남들 다 하는데 나 혼자 안 하면 막 불안하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이것저것 다 손을 대는 그런 분위기인데, 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내용일까요? 네, 경찰이 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라면서 이제 수십 명에게 수억 원을 뜯어낸 일단 아이고. 11명을 지금 붙잡아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6명은 구속이 된 상태인데요. 이 범행 방법을 좀 보면은 자신들은 수수료만 받고 수익이 날 때마다 이런 수익금의 50%를 지급하겠다. 그리고 원금은 무조건 보장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터넷 카페 수십 개를 만들어서 실제로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돈다발과 뭐 통장, 잔고, 상당히 돈이 들어있는 통장, 잔고 사진 이런 거를 인증을 하는 것도 이제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돈을 버는 저런 지금 나오잖아요. 저런 식으로 이제 돈을 인증하는 사진을 올리고 하니까 아, 나 이만큼 벌었다. 네, 이만큼 벌게 해줘서 고맙다. 아.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돈을 번 것처럼 저런 식으로 글을 올리니까 이 피해자들이 저거 보니까 나도 돈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을 거거든요. 이 카페 운영진들, 이들 일당 같은 경우에는 수익 인증 거래창 등을 보여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기 수법 다 비슷하거든요. 결국에는 돈을 받고 나서 돈을 돌려줘야 될 때 안 줍니다. 그리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여기서 돈을 조금만 더 주면은 다시 돌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돈을 받아내는 수법이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원금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이 돈을 달라고 하니까 뭐 보증금 몇 천만 원 내놔라. 이런 식으로 범행을 계속 이어갔고요. 결국에 경찰에 신고한 뒤에는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이렇게 돼서 모두 52명에게 7억 7천여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자, 원금은 무조건 보장한다. 이거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근데 좀 그렇다고 해서 사기범들이 또 보통 내기들입니까? 아무튼 이 인터넷 카페가 알고 보니 다 가짜였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모든 게 완벽한 가짜였습니다. 아이디를 샀어요. 해킹된 네이버 아이디 수백 개를 샀습니다. 한 개에 뭐 7, 800원 한다고 하는데요. 그 아이디를 사서 카페에 회원수를 우선 부풀렸습니다. 회원수를 부풀려서 전부 가입을 시키고 방금 전에 보셨던 인증사진들, 돈 많이 벌어서 감사하다는 가짜 사진들을 전부 올립니다. 그리고 전문가 프로필도 여러 개 도용을 해서 올렸습니다. 뭐 자산관리사, 뭐 땡땡 대표, 실존하는 전문가들의 프로필을 도용해서 카페도 만들고 홍보글도 올렸는데 이를 믿고 가입한 회원들이 전부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도록 철저하게 가짜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자, 일단 같은 동네에 사는 20대 선후배들이 사기 행각을 벌였다라는 건데요. 뭐 약간 좀 어설픈 측면도 있지만 자기들끼리 또 이렇게 역할도 나눠서 좀 어설프게 좀 흉내는 냈어요. 약간 어설프지만 굉장히 조직적이고 계획적이고 업무 분담의 역할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거예요. 종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그냥 사기죄를 적용하고 금액이 많으면 특정 경제 범죄로 인해서 좀 가중처벌하게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 보이스피싱, 대통령께서도 보이스피싱이 서민 다중 피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 범죄 단체 조직 혹은 범죄 집단 조직죄 이런 걸 적용할 수 있는데 한 번 정도 열어놓고 봐야 되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굉장히 아까 뭐 말씀 주신 바와 같이 회원수를 늘리고 그다음에 아까 보면 특정 외제차에 그 5만 원짜리 돈다발을 놓고 이거 진짜 사람들 진짜 서민들의 삶을 그냥 착취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한번 저는 좀 약간 한비자 같은 스타일이라서 처벌받을 수 있는 그 영역 내에서 가장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법리 구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떻게 속였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한 번 딱 걸리면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게 하는 거예요. 그냥 소액으로 딱 투자하게 하고 그럼 소액 투자해서 얼마 돈이 일정 부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박지훈 변호사님한테 돈 좀 주세요 라고 하면 이제 그쪽에 있는 팀이 그냥 죄송합니다. 변호사님 말씀드려요. 그 팀에서 뭐 다른 게 좀 필요하다. 다른 수수료나 다른 기타 등등 게 필요하니까 그걸 더 보내달라. 라고 해서 2차, 3차 입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무슨 느낌이 드는가 하면 손절하려니까 손절하는 그 비용이 너무 크잖아요. 매몰 비용이 크니까 계속 끌려가는 거죠.
보통 우리가 공무원들 이야기할 때 공무원이 한번 뇌물 받으면 끊임없이 업자로부터 우리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작용이 나오듯이 한번 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절대로 이런 경우에서 2차, 3차까지 가시면 안 된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이들은 그 2차, 3차를 이용해서 끊임없이 회원들로부터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얘네들이 참 독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보통 사기를 칠 때 말이죠. 폰지 사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른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처음에 돈을 모았다가 몇 푼은 이렇게 좀 돌려주면서 이거 투자하니까 진짜 돈이 돌아오는구나 싶어가지고 계속 더 많은 금액을 하게 하는 게 보통인데 이 일당은 그냥 받기만 했어요, 계속. 그렇죠. 돌려준 것도 없이.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가로챈 돈이 다 해서 얼마라고 합니까? 네, 일단 52명에게 7억 7천여만 원을 뜯어냈는데요. 일단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으면 1억 원까지 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1억 원을 이제 빼앗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수차례 송금을 해서 결국 피해금이 불어난 경우라고 하고요. 이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52명은 주부, 회사원, 자영업자, 공무원 등 직종도 다양했고요. 나이는 대개 30대에서 50대였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저는 처음에 이 사건을 듣고 약간 좀 어르신들이 아닐까 싶었는데 30대에서 50대 한참 경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신 그런 분들이셨네요. 네, 카페가 컸던 것 같아요. 그 카페 안에 대표님 돈 벌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어떤 글들 보고 사진을 보면서 쏘갔던 걸로 보이고 FX 마진 거래 이거 사기가 많이 성행하거든요. 이거 외환 차익을 하는 건 저도 상법 전공에 잘 몰라요, 뭔지. 모르는 걸 하면 안 돼요. 어려워요. 예. 그 마진을 외환의 시세 차익을 해서 하는 건데 그 뭔지도 모르면서 FX 마진 거리 이름 들어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서 예. 한 것도 많고요. 뭔지도 모르면서 뭔가 돈을 번다고 하니까 한번 계속 하니까 승 의원님 말씀처럼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이 사람들 말 그대로 노숙까지 했다고 열심히 살았다 이런 그런 것도 보면서 완전 쏘갔던 걸로 좀 보입니다. FX 마진 거래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한 차익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 개인이 하는 건데 잘 몰라요. 그래서 하면 안 돼요. 잘 아실 것 같은 승 의원님이 좀 모를 설명해 거예요 아마. 이게 외환 마진 거래인데 원래 이렇게 돈의 보증 증거금이 있어야 돼요. 그 증거금이 있는 사람만 하고 일반들은 못 하는데 이거를 만약에 1,000만 원이 증거금이 있으면 10명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그 100만 원, 100만 원을 투자하면 1,000만 원 증거금이 만들어지니 우리가 대신 거래해주고 그 대신 거래에서 환차익이 나오면 그 환차익을 너희들 n분의 1로 나누어 주겠다라고 해서 이게 과연 도박이 되느냐 도박이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도 많았고 이게 대법원 판례도 몇 번 있었는데 저 박 변호사님 말씀이 가장 맞습니다. 모르면 안 하시면 됩니다. 되게 쉽게 갑니다. 그냥 얼마를 하면 리딩이 있으면 리딩 따라오시면 돼요 라고 하고 가상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숫자로 오르락내리락 그리는 거니까 내가 1,000만 원을 땄다 할지라도 그거는 숫자로 1,000만 원이 있는 거지 실제로 1,000만 원 찾으려 그러면 또 다른 조건을 붙이는 게 이들의 조직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서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모르면 안 해야 될 것 같네요. 저 설명을 들었는데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러면 투자 사기 이 일당에 대한 경찰 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재 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기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현재 적용됐는데요. 일단 투자 사기를 위해서 끌어모은 돈들 어디에 썼을까요? 조금 전에 대리 베팅을 했다고 나왔는데 실제로 베팅을 했습니다. 도박이에요. 인터넷 도박에 전부 탕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해킹된 네이버 카페 회원수를 조작하기 위해서 여러 아이디를 샀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아이디들이 지금도 텔레그램 등을 통해서 음성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이게 말이죠. 앞서 승 의원님 잠깐 얘기하셨지만 그 무슨 외제차 엠블럼이 있는 그 앞에서 돈다발 이런 사진 올려놓고 수익 인증샷 올리는 거 이거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 여기에 쏟는 거거든요. 사실 포장지 같은 거예요. 그렇죠. 요거만 보고 사실은 한 건데 실제로는 이렇게 보면 딱 맞아 떨어지면 제가 사기 사건 같은 걸 많이 하다 보면 나한테는 그런 행운은 없어요. 세상에 행운은 안 옵니다. 아니, 로또는 될 수 있잖아요. 로또는 나는 안 옵니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속 편합니다. 뭐 FX 뭐 마진이든 뭐든 간에 저런 돈이 나한테 올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사실은 아주 쉽게 사기죄 피해자 될 수가 안 되는데 약간의 어떤 그랬던 욕심 같은 것들이 결국은 사기죄 굴레에 빠지게 되고 이런 경우 더 문제가 뭐냐면 돌려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그걸 갖고 저축하겠습니까? 사기친 돈 가지고 다 모아두겠습니까? 아닙니다. 도박으로 다 써버렸고요. 벌써 없습니다. 수익금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 다 탕진했는 거를 갖고
민사를 통해서 나중에 받아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기를 안 당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김명자님이 노력 없이는 대가를 바라지 말자. 뭐 당연한 말씀이시죠. 자, 두 번째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